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바꿔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일하고 세금 냈는데 정작 받을 건 없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올해 11월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 일자리, 병원비, 난방비, 교통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매시간 바뀌고 주어지는 혜택들 놓치면 큰 손해겠죠?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두시고 앞으로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통해 영상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의 돈이 아니라 평생 일하고 세금 내신 분들에게 사회가 돌려드리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부터는 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최대 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단독 가구의 인상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문제가 아닌 노후의 기본 생활선을 국가가 다시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더 넓어질 예정이라서 작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소득이 220만 원이라 기준을 살짝 넘어서 제외되셨던 분이 올해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폭지로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몇 가지입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괜찮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만 늦어도 40만 원 가까운 돈을 놓치게 됩니다. 서류 몇 장, 전화 한 통이 한 달 생활비를 만드는 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어르신은 작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서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해는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작다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몇십만 원을 아끼는 게 1년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5만 원을 받게 되면 1년에 420만 원이나 아껴지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을수록 일부 조정될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도해 보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만들어 온 사회의 결실입니다.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달만 늦어도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정리하자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호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장이고 여러분이 당당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145만 개로 늘어난 노인 일자리,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다시 일깨워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고 합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110만 개에서 무려 145만 개로 늘렸기 때문이죠. 불과 1년 사이에 35만 개가 더 생긴 셈입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사회 속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넓혀준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제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젊어지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자리를 시작하고 나니 하루가 훨씬 짧아졌어요.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의지와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작년까지는 연령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참여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마을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공원 청소, 도서관 정리, 복지시설의 단순 보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하루 3시간 정도만 근무합니다. 한 달에 약 2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점심 전에 돌아오니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보조교사나 보조인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아이 돌봄, 식사 보조,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 안팎이고 월급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선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즉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편의점, 마트, 카페, 주유소, 공공주차장 같은 곳에서 일반 근로자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근무 시간과 급여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력과 건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자리 중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일부 지자체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상태 확인서나 자격증 사본 등입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보통 한 달 안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신청만 하면 모두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보다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이 없을수록, 장애가 있거나 혼자 사는 분일수록, 그리고 국가유공자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또 이전에 성실하게 활동했던 분들은 재참여할 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1살 장모 씨는 작년에 공원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9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 한마디가 노인 일자리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는 겁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대리 신청을 해도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복지 일자리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참여 여부를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을 늦게 해서 대기자로 남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12월 말에 접수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첫째 주 안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고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그 순간 삶은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기억력 저하도 늦게 온다고 합니다.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체 일자리 수는 145만 개로 늘었고 신청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조건은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그리고 온라인 포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신청할 의지를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궁금하다면 이번 달 안에 꼭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 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돈이죠. 그 중에서도 병원비와 난방비는 아무리 아껴도 꾸준히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늘고 추운 계절이 오면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지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두 가지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병원비는 줄고 난방비는 지원이 늘어납니다. 먼저 병원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내려갑니다. 진료비가 10만 원 나왔다면 예전에는 3만 원을 본인이 냈지만 이제는 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단순히 5천 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는 1년 동안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7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병원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접수할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적용되지만 혹시라도 계산할 때 예전 금액이 나왔다면 올해부터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원마다 초기 적용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 걱정을 조금 덜었으니 다음은 난방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훨씬 넓어지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의 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죠. 특히 지원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약 29만 원, 두 분이 함께 사는 가구는 43만 원, 세 분이면 57만 원, 네 분 이상이면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한겨울에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를 조금 더 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이거나 노인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작년에 이미 받으셨던 분은 가족수나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주소를 옮기셨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작되어 12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꽤 긴 기간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실제 지원금 사용 시점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나 에너지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전기나 도시가스 고지서가 있다면 더 편하게 처리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게 할 수도 있고 실물카드를 받아 연탄이나 등유, LPG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전기나 가스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자동 차감이 편하고 난방유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실물카드가 좋습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거의 11달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간도 길고 사용처도 확대됐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연탄, LPG, 심지어 등유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난방비 지원이 아닙니다. 혹한기 동안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집을 춥게 유지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해당될까? 고민이 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생년월일과 수급 여부를 물은 뒤 바로 알려줍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5%로 내려가서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최대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제도 모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들으셨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진료비 계산할 때 부담률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지출을 크게 줄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환급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조차도 복지의 한 부분이 된 시대입니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나 시장, 복지관처럼 꼭 가야 하는 곳이 많아지죠.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올해부터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지하철만 무료였는데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버스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이동비를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처럼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이미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버스는 유료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경기도, 광주, 울산, 성남,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르신 버스비 환급이나 무료 이용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울주구는 올해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10세대에서 64살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성남시는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고 나중에 한 해 최대 2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버스를 자주 타는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의왕시는 분기마다 5만 원씩 1년에 2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대구는 조금 더 과감합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를 완전히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하철만 무료였지만 이제 버스까지 전면 확대된 겁니다. 이 제도는 매년 한 살씩 나이를 낮춰서 2028년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는 지니어스 패스라는 이름으로 어르신이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의 절반가량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직 버스가 무료는 아니지만 중구 같은 일부 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제도를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비 지원이 있나요? 이렇게 주민센터에 전화만 해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나 농협창구에서 교통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카드는 대개 현장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카드로 찍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거나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무료 이용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우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병원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게 되죠. 그런 점에서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복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외출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은 지역에서는 외출 빈도가 늘고 우울감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동은 곧 건강이자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요금이 붙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환승 시간은 대체로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교통비 지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이며 버스는 지역별로 무료나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지원 여부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지키는 복지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곧 삶을 이어갈 힘입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면 그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으시면 훨씬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교통비 지원까지 5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들을 땐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5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대상이 될까? 하면서도 막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초연금 확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4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보다 금액도 커졌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폭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마감일은 없지만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만 해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상태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입니다. 신청이 몰리기 전에 미리 서류를 챙겨두세요. 만약 경쟁률이 높아 떨어지더라도 예비 명단에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자격만 확인되면 바로 반영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계산 시 예전 금액이 적용된다면 올해부터 본인 부담률이 내려갔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마다 시스템 업데이트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분은 약 29만 원, 두 분은 43만 원, 세 분은 57만 원, 4명 이상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하거나 실물 카드를 받아서 연탄이나 LPG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나 가족 구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 연장되지만 바뀌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비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이고 버스는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완전히 무료로 탈 수 있고 성남시는 버스비를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울산과 광주, 의왕, 중구 같은 지역도 각자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건 주민센터나 농협에 문의해서 우리 지역은 교통비 지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카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의 기본을, 일자리는 활동의 활력을, 의료비 완화는 건강의 안정을,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의 따뜻함을, 교통비 지원은 이동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5가지 모두 따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제 실천 순서를 말씀드릴까? 첫째,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세요. 둘째, 자신에게 해당될 만한 제도를 표시해 두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한 가지라도 실제로 문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가능할까요? 또는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들은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달 안에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신청하면 매달 돈이 들어오고 난방비가 줄고 버스를 탈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생활의 여유를 만듭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고 사회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이런 제도 생겼대. 너도 신청해봐.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 일자리, 병원비, 난방비, 교통비. 이 5가지를 잘 챙기신다면 올겨울은 훨씬 든든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생기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중요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시고 좋아요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겨울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